윤복근 교수의 마이크로바이옴 TV. 사실 이 비만 환자가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뭐 지방간이든 그다음에 아까처럼 말씀하신 특히 암까지도 또 혈관성 질환으로 이제 확대돼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음식 습관이나 생활 습관들을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서 이제 바꿔 나가야 된다. 이러면은 상당히 효과가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중에서 비전문가들이 이렇게 다이어트를 해보니까 좋더라, 뭐 이런 방법이 좋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가 또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또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비만 다이어트 방법이 한 7,000개, 10,000개 정도 다이어트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만큼 비만 다이어트 방법이 쉽지 않은데 일단은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네. 일단은 피 검사를 통해서 갑상선 기능, 뭐 간 기능, 뭐 당뇨가 얼마나 심한지, 뭐 스트레스 레벨, 또 호르몬 레벨 또 이상물을 먼저 검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내 미생물 검사를 또 통해서 장 환경이 건강한지, 또 비만 기운, 통보균이 얼마나 많고 유해균이 얼마나 많은지 확인을 꼭 하는 검사 방법을 좀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비만이 하나의 병이지만 환자분들이 오시는 거는 내가 뚱뚱하다 이걸 떠나서 뚱뚱하고 내 몸이 조절이 안 되는데 내 몸에 뭔가 이상이 있지 않을까 하는 사실 걱정을 같이 갖고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과 하면은 사실 건강검진이라고도 생각하시는데 그런 목적으로 접근하는 게 많고요. 비만에 대한 합병증이 뭐 단순히 체중 부하에 따른 뭐 골관절염, 뭐 골다공증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내과적으로도 뭐 대사성 질환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복부 초음파를 하는 거는 뭐 겉으로 있는 지방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간을 봐서 지방간이 있다든지 다른 합병증이 있지 않은지 그런 것들을 같이 보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시경을 하는 것도 몸에 이상이 있는지 아니면 염증성 장질환이 동반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혹시 치료가 필요한 상태면은 몸을 먼저 건강하게 치료를 하면서 또 식습관이라든지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서 이제 비만과 다이어트 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예. 사실 이제 이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할 만큼 이 비만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지금 이제 대두되고 있고요. 사실 이 시간에도 비만을 해결하려고 결심하는 사람들, 오늘은 담배를 끊어야지, 또 술도 안 마셔야지, 진짜 내가 한번 다이어트를 해봐야지, 이렇게 결심은 하지만 작심삼일로 다 끝나버리는 게 비일비재하는데, 또 그 중에서도 사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흔히 택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런 정보를 모르신 분들은 운동인 것 같아요. 운동을 통해서 살을 빼려는 사람들이 많은 부분이 계시는데, 사실 마음먹고 운동을 하기 위해서 헬스클럽에다가 1년치를 끊었지만 3개월도 못 해보고 흐지부지 하거나 또 몇 번 나가다가 결국 운동을 포기하는 분이 있죠. 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궁금증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kg의 지방을 빼기 위해서는 2시간의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운동을 해서 지방을 감소시켜야 된다. 그러나 그게 실제로 다이어트에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일단은 운동 갖고 체중을 뺀다는 거는 좀 쉽지는 않고요. 일단은 운동을 하면서 식이 조절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섭취하는 칼로리를 현재와 같이 유지를 하고 규칙적으로 신체 활동, 운동을 하면 시간이 지나면 이제 체중이 빠지게 돼 있어요. 특히 체지방이 빠집니다. 신체 활동을 통한 지방 감량은 식사 요법만 실시하는 것보다 그 효과가 더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예, 어쨌든 꾸준히 운동을 또 해야 되고, 또 운동도 하면서도 어떤 그 식이요법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고, 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장내 미생물을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 어쨌든 우리가 꾸준히 운동을 하는 걸로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러나 운동을 하게 되면은 또 식욕이 증가돼서 또 그 식욕이 증가된 과식 때문에 또 지방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운동을 하면 당연히 칼로리 소모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충하고 싶은 욕구, 뭐 입맛이 좀 돌아온다든지 먹고 싶은 생각, 흔히 말하는 식욕이 증가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뭐 과식을 한다든가 많이 먹고 싶다든지 그런 폭식을 하는 거는 그런 적절한 운동과 적절한 일상생활과 칼로리 소모를 했을 때 오는 게 아니라 다른 스트레스라든지 다른 환경적인 원인에 있을 때 갑자기 포만감을 느끼기 위해서 폭식을 하게 되는 거지. 뭐 적절한 운동을 할 경우에 내가 막 갑자기 스트레스 받았을 때 막 먹는 것처럼 그런 식욕이 촉진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뭐 운동이 기본적으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뭐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뭐 그것 때문에 식욕이 증가해서 더 다이어트에 방해된다. 이러지 않는다는 논리는 뭐 저와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부위를 집중적으로 운동을 하면은 그 부분에 있는 지방을 감소해서 체중을 감소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해봤는데 뭐 뱃살을 빼기 위해서 밀봉이 넣기를 뭐 계속 해보기도 하고 정말 뱃살은 잘 빠지지는 않고요. 또 스쿼트라고 해서 앉았다 일어났다 운동을 열심히 해갖고 보니까 오히려 허벅지가 좀 살이 좀 빠지고 그래서 칼로리를 소비하는 운동은 일반적으로 이제 체내에 축적된 지방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특정 운동이 특정 부위의 지방을 다른 부위보다 더 빠르게 감소시키지는 않습니다. 예. 뭐 지금 특정 부위 운동이 뭐 그 특정 부위의 어떤 근육을 좀 강화시켜 주거나 이런 정도의 이제 지나치 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비만은 체내 지방이 이제 과다하게 이제 늘어나서 축적이 되면서 생긴다고 이제 결론이 지금 나온 것 같아요. 우리가 식사를 제한한다 해서 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식사 자체를 제한하는 그것만으로는 다이어트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이렇게 또 계속 할 수는 없습니다. 뭐 단순히 이렇게 식이 제한을 하는 게 스트레스 때문에 계속 못하는 것도 있지만은 방법 자체가 잘못된 방법이기 때문에 뭐 단식이라든가 이런 몸을 혹사시키는 정도의 식이 제한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병을 유발할 수 있고 적절한 영양 섭취와 칼로리 공급을 해주면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하는 것이 다이어트와 비만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렇게 했을 때 요요 현상 없이 건강한 몸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단식 같은 게 극단적인 수단, 뭐 그런 거에 의해서 체중은 이제 빨리 빠질 수 있으나 부작용이 너무 심합니다. 체지방보다는 이제 근육 손실이 더, 영양분 손실이 더 많습니다. 또한 이제 그렇게 갑자기 뺀 체중은 또 잘 유지되지는 않고요. 수술한 외과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수술하게 되면 체중도 많이 빠지는, 급속하게 빠지는 또 합병증, 또 영양 실조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아무리 수술을 받는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짜서 또 꾸준히 노력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일단 2, 3kg의 실현 가능한 체중 감량 목표를 설정을 하고 여러 단계에 걸쳐서 서서히 감량하고 유지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